예, 증시에서의 주요 체크 포인트들 짚어보고요.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오늘도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실 미국 증시 마무리 상황부터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첩첩산중인 현재 상황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완화할 의도가 없다고 말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 또 간밤에는 중국의 고위 관료가 미국 기업인들 앞에서 미중 무역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두 나라 간의 무역 갈등이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골드만삭스에서 이 투자자들이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에 중국과의 무역 분쟁이 부드럽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긴 한데 이게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라고 코멘트를 붙이면서요. 중간선거의 결과가 어떻게 나든 현재로서는 문제를 해결할 만한 법률안 제정 가능성이 여전히 낮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미국의 금리 인상이 향후 대출 증가세를 제한시킬 것이다라는 시장의 전망들이 나오면서 또 간밤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시티그룹을 중심으로 은행주가 하락했고요. 다우지수가 보시는 것처럼 120포인트 이상 하락했습니다. S&P 500도 역시 최근에 힘을 내지 못하면서 초록색 선 보시는 것처럼 좀 흘러내리고 있는 양상인데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좀 앞으로의 전망 궁금해하실 테고 과연 이것이 더 큰 조정의 전조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약간의 쉬어가기 타이밍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말했던 이 두 가지 전망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도 좀 갑론을박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 은행 가운데서도 좀 엇갈리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 저희가 대표적으로 짐 폴슨이라는 수석 투자 전략가의 얘기를 빌리긴 하겠습니다만 더 큰 폭락이 올 수 있다. 네. 또 한쪽에서는 대부분 이제 조정 마무리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좀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됩니까? 사실 보면 그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가들 그리고 애널리스트들과 선진국의 주시장 투자 전략가 애널리스트랑 큰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대한민국의 주식을 보시면 항상 긍정적인 목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툭하면 3,000포인트다, 2,700, 800 금방 갈 수 있다 하고요. 개별 종목에 대해서도 툭하면 30에서 40% 정도 위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내리더라도 여전히 매수 있게 나오는데요. 하나의 투자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대한민국은 이제 공매도라는 것이 극히 일부만 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가 실질적으로 잘 안 되기 때문에 나쁜 얘기하는 거가 이제 상당히 자제되는 분위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도 엊그제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개인들의 공매도가 진짜 활성화되면 이제 목소리가 좀 다양해질 텐데요. 우리는 아직 좀 아쉬움이 있죠.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미국은 앞서 앵커께서도 지적했지만 좋다는 얘기, 나쁘다는 얘기가 항상 자유롭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구를 할 게 없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양반들의 의견이 계속 틀리면 그 양반은 업계에서 사라지면 되거든요. 그럼 월급이 줄어들거나 이런 게 되기 때문에 그냥 자기 소신껏 얘기하는 겁니다. 짐 폴슨은 워낙 나름 강세론자인데요. 의견이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나온 얘기가 뭐냐면 미국 정시가 앞으로 더 큰 조정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엊그저께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경기 둔화에 대한 글로벌 경기 둔화가 결국 미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금리의 상승은 결국 과거의 경우로 보면 조정의 큰 기폭제가 됐다, 트리거가 됐다는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죠. 항상 최근 들어서 가장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이제 JP 모건보다는 모건 스탠리인데요. 모건 스탠리는 그림 하나 보면 딱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흔히 죽은 고양이가 튀어오른다 해서 데드캣 바운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오늘 이게 딱 나온 그림입니다. 뭐냐면 S&P 500이 최근에 좀 떨어졌다 반등했다가요. 다시 한 4일째 내려가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주가가 지금 재미없다라는 얘기를 계속 그냥 상징적 그림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조정이 이어질 거라는 얘기하고 있는데 특히 여기 보면 그림이 최근에 10월 5일부터 떨어지기 시작했거든요. 10월 5일부터 S&P 500이 4.4% 떨어졌고 에너지, 산업재, 소재주 이렇게 떨어졌지만 중간에 빨간색 있죠. 빨간색의 5.3%가 기술주고 그다음에 금융주인데요. 지수보다 더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들의 주도했던 것들이 약하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금 필수 소비재라든가 유틸리티, 재미없던 것들이 좀 그나마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많이 바뀌고 있다 얘기하면서 경고성 얘기하는 것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보여야 되겠고요.
여러분 이들의 의견만 있느냐? 절대 아니죠. JP모건이 그저께도 어제도 한번 소개해드렸다시피 시장의 조정이 80% 정도 끝나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히 어떤 자사주가 들어오면서 적극적으로 시장이 돌아설 것이다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MKM 파트너스나 또 흥미로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운전하면 뒤에 이제 백미러를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럼 보면 뒤에서 멀리 있는 건 자꾸 뒤로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부분인데 딱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링 클라이맥스는 지금 지나가고 있다. 지금 작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액티브 펀드 같은 경우에 이제 연합 설문조사를 해보면 주식 비중이 최근에 58%까지 줄어들었는데요. 2016년 이후 60% 시점에서 오히려 매수를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주식이 많이 줄어들어 있다. 이제 다시 살 타임이고 S&P 500이 아마 고점 대비 한 15% 이상 떨어졌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많이 떨어졌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의견은 다양한 사람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고민은 엄청나게 해외 주식을 많이 한 사람이 고민할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0.1%도 해외 주식을 별로 안 하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고민할 게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 대응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할 텐데 저희가 만약에 국내 증시였으면 앞에서 이제 업종들이 어디가 많이 떨어지고 어디가 그나마 선방하고 뭐 이렇게 저희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업종별로 전략을 세웠겠지만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미국 증시는 좀 큰 그림에서 겨우 접근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앞으로의 어떤 시장 업이냐 다운이냐에 따라서 전략을 좀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어떤 게 유효할까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글로벌 분산 투자는 어떤 시대 상황에도 필요하고요. 특히 지금 같은 상황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매수 기회로 삼는 게 좀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미국이건 일본이건 중국이건 일단 분산 투자 뭐든지 해야 되는데요. 제일 먼저 하실 것은 가장 편한 것은 미국이면 S&P 500이 되겠고요. 일본이면 뭐 니케이 225 이런 대표성 주식이 있거든요. 토픽스라든가요. 이런 펀드나 지수나 펀드 중심으로 먼저 좀 하는 게 맞서 보이고요. 그다음에 종목을 하신다 그러면 종목도 너무나 명확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가장 익숙한 브랜드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 알지 못하는 기업을 해갖고 저는 한국 주식이건 미국이건 일본이고 죄송하지만 돈을 번 분을 거의 못 봤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 아는 주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애플이 됐건, 그것이 구글이 됐건, 그 아마존이 됐건, 나이키가 됐건 다들 각자 선호하는 게 있거든요. 무슨 룰루레몬이 됐건, 네. 심지어는 여성분들 중에 정말 그 좋아하는 분들이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유럽에 상장되는 예를 들어 루비통 그런 가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주식을 사는 것이 일단 정답이다. 가장 익숙한 거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네요.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지금으로서는 가장 핵심이 될 만한 또 투자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시면서 해외 증시 투자 전략하실 때 꼭 새겨두셨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 이슈는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중국 증시와 우리 증시에 대한 영향력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뭐 어제 아시는 것처럼 상하이 종합지수가 4% 급등 마감했죠. 경기 그리고 금융시장에 대한 부양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어느 정도 높여줬는데요. 중국 당국이 주식담보융자의 재무 상황이 악화한 기업을 지원한다라고 밝히기도 했고 또 시진핑 국가주석도 이제 민간 기업 지원에 주력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죠. 대책들이 연달아 발표가 되면서 그동안 하락세를 보이던 중국 증시가 반등을 한 건데요. 다만 중국이 내부 리스크 관리에 나서고 있긴 한데 앞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미국과의 무역 전쟁은 좀 사그라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제 반등이나 또 중국의 부양책들이 과연 우리나라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중국의 어제의 상승세도 한번 분석해보고 이것이 우리 시장에 가는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어제 중국 증시 좀 어떻게 보셨는지 워낙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며칠 전에도 네. 4년 만에 최저치다라고까지 했는데 다시 4%가 지수가 급등했어요. 이걸 어떻게 의미 해석해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목요일 날이었죠. 지난주 목요일 날 주가 또 급락하면서 4년 전 주가로 예. 돌아섰고요. 어저께는 또 그걸 또 비웃듯이 금요일에 약간 올라갔고요. 어제 이제 4%나 급등하면서요. 흔히 중국에서 증권주라는 것들이 있죠. 대부분이 제가 알기엔 다 상한가 많이 예. 들어갔을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었죠. 지난 금요일과 지난 주말에 계속 나왔던 주식담보대출의 청산을 자제시킨다거나 정부의 민영기업의 투자를 지지한다거나
그리고 민영기업의 투자 전용 사모펀드를 활성화한다거나. 여기서 민영기업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중국에서 여러분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중국의 후광 통해서 내놓으라는 주식들은 다 쉽게 해서 공산당이 대부분의 지분을 많이 갖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만 물려 있으니까 좀 민영기업들도 좀 뭐 그런 쪽에 많이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심천이 이런 쪽에 있는 것들이 많이 좀 올라간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상장사의 주가 부양을 위한 자사주 매입의 제한을 좀 줄어든다거나, 그리고 보험사들은 이런 쪽에 좀 다른 기관들도 일단은 주식 투자를 촉진한다거나 이런 하면서 쉽게 해서 증시 부양이라든가 금융 안정화 대책이 나왔고요. 거기에 이제 시진핑 주석도 민간 기업 투자를 많이 해주고 지원해주라 이런 얘기 나오면서 주가 많이 올라갔는데요. 현실적으로 보면 이 모든 것들을 제가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IMF 이전에 보면 정부의 정말 정책이 엄청 쏟아졌습니다. 주가 떨어질 때 보면 무슨 지금 들어보시면 지금 주식하신 분은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으나 그때부터 하셨던 분 연세가 있으신 분들만 아실 텐데요. 그 당시에는 기관 투자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무조건 주식을 순매수해야지 끝납니다. 어떨 때는 과열되면 무조건 순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정책도 있고요. 예. 그리고 툭하면 이제 자사주 뭐 하고 뭐 강제하고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예.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우리나라 오래 하셨던 분들은 이게 우리나라에 다 있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늘 말씀드리지만 중국도 경제 성장률이 계속 떨어져 갖고 문제고 그렇죠. PMI 같은 경우가 지난달에 차이신 같은 경우 50.3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보면 중국이 지금 경제 좀 슬로우돼 있고 여기에 모든 것들에 물론 이런 것들이 떨어지니까 너무 방어하는 것들이 나오겠지만 본질과는 별로 상관없는 것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일단은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 정도. 뭐냐 지수가 35% 떨어졌으니 할 말은 없거든요. 네. 언제라도 뭐 10% 정도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본질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이제 중국 증시의 이런 흐름들에 함께 우리 증시의 영향력은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네, 제가 어저께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한국 주식이 올해는 미국보다 중국 때 어떤 링크 많이 돼 있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미국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고 올라갈 때 못 올라갔는데 미국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떨어진 건 중국이 떨어졌기 때문에 떨어졌다는 얘기를 많이 했고 중국이 반등하면 우리 시장이 크게 오를 줄 알았는데요. 저는 어저께 중국이 크게 올라가길래 우리 시장이 많이 오를 줄 알았는데요. 네. 결국 어저께 보합선에 끝났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물론 홍콩이나 이런 쪽이 영향을 받았지만 아시아 전체적으로 올랐냐 그렇게 냉정히 볼 수 없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보면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한국만 하더라도 중국 시장의 반등에 큰 역할을 뭘 받아야 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건 별로 저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올 초부터 말씀드렸지만 OECD 국가 중에서요. PMI가 50 이하로 제일 먼저 들어간 나라가 대한민국이고요. 지금 중국이 거의 50 간당간당 하는 거 많이 느끼셨을 텐데요. 대한민국은 미국 때문에 아니 중국 때문에 무역 협상, 무역 전쟁 때문에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좀 영향을 미쳤죠.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주가 떨어진다? 이런 영향력이 한 10 정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 나머지 90은 그 때문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뭐 때문이냐? 어떤 단점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지금 3분기에도 실적이 전년 대비 좋다고 얘기하는데요. 1분기에도 좋았고요. 2분기에도 3분기에도 전년 대비 뭐 10몇 %, 20몇 % 이게 증가됐는데 문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제외하고는 마이너스 났다는 거. 그게 핵심이거든요, 지금요.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제외하고는 그렇게 돈을 제대로 번 기업이 뚜렷한 게 없다. 오히려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거든요. 전 여기에 모든 것에 답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마디로 저는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 올라가면 많은 전문가들 얘기하다시피 올라갈 수 있고 국내 증권사도 그런 얘기 했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겠지만 그랬으면 저도 좋겠는데 예. 저는 거기에 대한 큰 기대는 전 잘못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증시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일본 증시도 그렇게는 했습니다만 우리 증시도 역시 뭐 강보합선에서 마치는 모습이었는데 좀 옆 나라가 잘 나갔으니까 우리도 막연하게 잘 될 거야라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의 실적 추이 그리고 컨센서스 조정 추이를 보면서 투자 전략 세우는 게 지금으로서는 더 현명해 보입니다. 두 가지 이슈 이렇게 살펴봤고요. 잠시 후 따기고에서는 오늘 어떤 내용 네, 준비하셨습니까? 오늘 약간 좀 다른 테마성, 성장 테마송 하나 보겠는데요. 엊그저께 금융위원회에서 소위 핀테크에 대한 어떤 개발 그런 거에 대한 촉진을 위한 TF리오라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 해보면서 우리나라에서 관련 섹터 테마 한번 찾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따기고도 기대해 주시고요. 이항영 전문위원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